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규성의 대중음악 LP 가이드. 저는 1부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2부엔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주말에 일어난 스포츠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고요. 금요일에는 또 한 주의 마감을, 한 주의 시사점을 마감할 수 있고요. 노정열 씨랑. 화요일, 수요일에는 한국의 근현대사를 가지고 열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뭔가 좀 배운다는 그런 느낌, 역사를 배운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가 음악가로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순서가 있죠. 바로 최규성 선생과 함께하는 대중음악 LP 가이드. 오래된 희귀 LP 음원들, 단순히 희귀한 것뿐 아니라 음악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그런 음원들을 들으면서 이박을 푸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대중음악 평론가이시며 수집벽을 갖고 계신 한국형 오타쿠의 전범이신 최규성 선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을 빠지면은 또 섭섭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빼뜨렸더니 나중에 좀 얘기해달라 그래서 또 했잖아요. 글쎄요. 그 말이 빠지니까 또 섭섭한 게 뭔가 한국형 오타쿠의 중독성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에 저도 다녀왔었습니다. 시차를 두고 엇갈렸었죠. 레코드 페어. 네, 예. 레코드 페어가 있었고 또 김추자 선생의 컴백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그 컴백 콘서트 못 보고 레코드 페어는 다녀왔는데 네. 레코드 페어 정확히 얘기하면은 LP들을 위주로 해서 CD도 파는데. CD도 파는데 재밌는 것은 주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네. 찾는다는 그런데 CD보다 LP를 많이 선호한다네요. LP가 더 비싼데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LP들을 많이 선호하고 CD는 거기서는 조금 찬밥 신세. 그게 좀 놀라웠어요. 근데 저는 거기 이번에 새로 나온 네. 그 노브레인 청룡맹 복가 LP로는 처음이죠. LP로 지금 복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죠? 복각이 아니죠. 마스터를 가지고 LP는 처음 찍은 거죠. LP로 처음으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죠? 마스터가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것도 그러고 언니네 발간. 언니네 발간. 4집인가요? 5집이죠. 5집이죠. 예, 가장 보통의 존재. 예. 명반이죠. 그 예, 한국의 그 21세기에 나온 그런 음반 중에서 명반으로 손꼽히는. 그 음반도 하고, 뭐, 최근에 인디 차트 이렇게 휩쓸었던, 11대 11인가요? 11대 11. 그런가요? 그 시간 얘기하니까 힙합 쪽, 이것도 나와서 그리고, 김목인 음반 참 좋아하는데. 네네. 저는 뭐 1집이 사실은 그 내레이션 때문에 음악가란 무엇인가 뭐 했던 그게 충격적이었잖아요. 예. 이제 그 음반보다 사실 저는 음악적으로는 2집을 더 좋아하는데 네. 그 음반도 역시 LP로 나오고 해서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종로좌판이라는 분이 계세요. 종로좌판이요? 종로좌판. 네. 청계천이죠. 그러니까 네네. 거기 앞에 좌판 깔고 하시는 전설적인 그 낙가마신데 이분이 드디어 음반 제작자가 되셨더라고요 이번에. 예. 그래요? 정윤이 영화 배우 정윤이 네네. 음반을 그 픽처 디스크로 더구나 이거를 한정본으로 LP를 제작을 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드디어 종로 이제 좌판 바닥에서 깔다가 승천하는구나. 아니, 정윤희 씨가 음반을 냈었습니까? 예전에 정윤희 씨가 음반 2장 냈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집 개념은 아니고요. 네. 몇 곡씩 이제 들어가 있는데 커버는 정윤희 씨로 돼 있어서 네. 그 두 음반을 긁어 모아서 네. 이제 만든 거죠. 근데 딱 음반 아트웍이 네. 7, 80년대 청계천 가면 빨간 책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딱 그 스타일 그냥. 그렇군요. 그래서 네. 또
아까 얘기한 오다쿠들을 또 열광시켜서 그냥 저도 2장을 샀습니다. 썬데이 서울의 그 속지에 보면 나와 있는 그런 전신 브로마이드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주 좀 뭔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은밀한 느낌 있잖아요. 보면. 네. 그 청계천 그 세운상가 2층에 올라가면은 아저씨들이 이렇게 그렇죠. 쳤던. 그래서 운 좋으면 좋은 걸 사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상한 프로레슬링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거나 라고 하는 중국 무술을 아뇨 하는 영화가 나온다거나 라고 하는 나중에 가서 따질 수도 없고 말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LP 사느라고 한 30만 원 썼고요. 아, 예. CD도 좀 희귀한 게 많이 노차스타 1, 2, 3, 4집이 다 CD로 아, 예. 있어서 희귀 CD죠. 그리고 제가 없는 중에 한희정이 네. 그 솔로 하기 이전에 푸른 새벽하고 네. 더더에서도 했었거든요. 더더에서도 있었습니다. 더더 4집이 대중음악상까지 수상했을 정도로 아, 예. 그 명성은 익히 알고 있는데 음반으로 저는 없어서 네. 듣고 싶었었거든요. 네. 이건 뭐 CD인데도 8만 원을 부르던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사셨습니까? 이제 제가 하니까 좀 싸게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날 산 이후로 벌써 한 10몇 번을 들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더더. 그 이후에 김추자 공연까지 갔었죠. 김추자 선생의 컴백 공연은 어땠습니까? 페이스북에 올리신 거 보니까 예전에 그런 그 감동 이런 것을 오롯이 느낄 수 있었다. 오랜만에 컴백이어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 그랬었는데. 그 사실 첫날 공연은 악평이 많았죠. 그러니까 30몇 년 만에 이제 무대에 오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극도로 긴장을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음정도 불안하시고, 뭐, 잘 안 됐나 봐요. 네. 그러니까 첫날, 그래도 뭐 이제 김추자라는 어떤 전설적 인물을 네. 직접 만나는 뭐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공연 내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 자체로 감동이었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냉정하게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 준비도 안 된 분을 이렇게 언론에 힘에 업어서 이렇게 공연한 거는 사기 아니냐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환불 사태까지 그랬었대요? 환불 사태를 환불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얘기까지 있을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긴장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래서 보통 공연이 이틀 열리면은 첫날 공연 절대로 안 보거든요. 첫날 공연은 특히 활동하신 지 오래되신 분 컴백하는 경우는 절대로 첫날 보시면 안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오랜만에 콘서트 하면은 첫날보다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첫날 공연은 거의 리허설 개념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공연이 역시 최고 좋거든요. 아니다 다르가 그 예상이 적중해서 둘째 날은 꽃잎 노래 그러니까 객석에서 한 팬이 꽃을 줬어요. 그걸 이렇게 너무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꽃잎을 불렀는데 꽃잎처럼 이렇게 좀 약간 느릿한 노래는 약간 아직도 음정이 완벽하지는 않으신데 그 비트감 있는 노래들 그리고 특히 님은 먼 곳에는 정말 잘 부르셨어요. 나 눈물이 확 날 뻔했네 그냥. 님은 먼 곳에 사랑한다고 이게 사실은 김추자의 출세곡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동양방송 지금 JTBC의 전신이었던 TBC의 드라마 주제곡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히트해서 김추자의 전성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나오시고 그리고 또 송홍섭, 한상원, 또 정원영으로 한 이 슈퍼밴드죠. 보면. 대단한 밴드입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역시 공연이 감동이 더하지 않았나. 이분들은 20년 전에도 최고였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최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도 급이 안 되시는 이 반주로는 노래하시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군요. 근데 그 기자회견 때 얼굴 처음 오랜만에 나왔을 때 그 대중들이 많이 좀 놀라셨잖아요. 변하신 그 모습에. 그리고 너무 또 그런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그래서 일부 분들은 젊은 기자들이 너무 예의가 없다. 좀 배려심이 없다. 그 실제로 김추자 선생님도 그 사진에 좀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날 공연은 언론의 사진 취재를 다 불허했습니다. 저 혼자만 찍었어요. 그러세요? 그럼 정말 소중한 자료로. 그 자료는 그러니까 저만 한 거죠. 그러니까 3,500명 계신 그 넓은 데서 혼자서 마음대로 사진 찍으니까 그날은 감동이었어요. 그날 뭐 나중에는 앵콜송도 그렇고 전부 다 일어나서 거의 축제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갈무리 됐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페북에 올린 게 또 그걸 또 문화일보에서 기사로 또까지 썼더라고요.
담배는 청자, 네. 노래는 추자 아닙니까?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예, 예. 40년 동안 뜯지 않고 미개봉 상태로 있던 청자를 공연 끝나고 뜯었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 담당 기자하고 네. 그 장기하 얼굴들 리드 보컬이 양평이 형이죠. 하세가와. 하사와 요에이. 같이 그래서 다 모여 셋이서 그걸 뜯어서 피는 끼견 예. 퍼포먼스로 했는데 사람들이 또 재밌어가지고 맛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 양평이 형, 하세와 요에이는 담배를 끊은 지 몇 년이 됐습니다만. 그렇죠. 예, 그때를 위해서 담배를 다시 폈다는. 꽁초 이 필터 탈 예. 때까지 피더라고 보면. 그리고는 기념으로 가져갔고. 그렇죠. 그 감격해하면서 고마워하는 그 댓글을 봤습니다. 아, 예. 그랬습니다. 예, 이건. 하세가 요에이는 정말 70년대, 60년대 한국 음악을 좋아했고 그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기타리스트로 맞아요. 노력을 한 끝에 한국 사람보다 더 원음 그런 60년대 사운드를 잘 내니까 바로 그 산울림도 산울림이 아니라 김창완 밴드에서도 연주를 했었고 그렇죠. 예. 윤도현 밴드랑도 협연했었고 또 이 강산의 밴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장기하와 얼굴들 네. 예 여기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방송을 준비할 때 네. 오늘은 곡이 많으니까 짧게 얘기하고 음악을 많이 듣자 그랬는데 제가 그 될까 그랬거든요. 잘 될까? 역시도 근데 오늘 말이 노래도 많았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첫 곡으로 네. 귀한 곡 하나 들려드리려요. 네네. 차연아라는 신중현 사단의 그 전설적인 여가수가 있는데 차연화 차현아 아마 차현아. 거의 이름은 못 들어보셨을 처음 텐데 들어봤습니다 저는. 음반은 너무 희귀해서 예. 뭐 부르는 게 값인 차연아라는 가수는 이 앨범 뭐 실제로 본 분은 거의 없고 네. 만약 이 노래가 떴다 그러면은 네. 이후에 뭐 김추자 씨나 신중현 씨가 직접 부를 일도 없었겠죠. 네. 이 음반이 나왔을 때가 신중현 선생이 음악적으로 가장 정점에 있던 더맨 시절이거든요. 더민 시절에 예. 72년, 73년 요때가 밴드로는 가장 정점이셨죠. 그 시기에 이제 김정미도 나오란 앨범도 이제 냈던 거고. 저 여기 보니까 이미지 보니까 네. 최규정 선생께서 이 차연아의 앨범을 들고 있는 이미지도 이렇게 보이네요. 그게 어떻게 거기 뜨나요? 참 젊어 보입니다. 네. 그 제가 자랑하느라고 네. 들고 찍은 건데, 신기하네. 자,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 그렇습니다. 김정미의 담배꽁초인가요? 꽁초인가요? 네. 노래 제목이? 담배꽁초. 담배꽁초입니까? 김정미 씨는 정말 뭐라 그러나요? 신중현 선생이 사랑하는 여가수들, 특히 네. 60년대 말과 70년대 초반의 가수들은 일정한 패턴 같은 게 있어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예, 매우 비음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섹시해야 돼. 예, 섹시하고. 그래서 퇴폐하다고 보는 거죠, 보면. 아니, 곡 자체가 매우 섹시하거든요. 맞아요. 예. 섹시하면서도 뭔가 그 밑바탕에 어떤 한의 정서? 이게 있는데, 이번에 김추자 선생님 노래 신보를 들어보니까, 네. 이제 그 맛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신중현 선생의 표현에 따르면 그분이 이제 키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여자들한테 대시를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런 아픈 추억이 많다. 그런 것을 곡으로 많이 남겼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좀 애절한 느낌이 좀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자체가 예를 들면은 후기의 신중현 선생의 곡 중에 네. 그 리듬 속의 그 춤을 가리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건 이제 김한선. 예. 라라라라라라. 이 도약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꽃잎 같은 경우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도약이 심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그 곡이 아름답고 섹시해지는데 비음을 팍팍 내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가수들이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지금 김정미 씨 음반들은 네. 일단 일본인들에게도 음. 이 콧소리, 기음이 너무 에로틱하다. 예. 이런 여가수가 있는데 신중현 사단에 이게 이제 김정미 씨죠. 그래서 90년대 말인가요? 네. 그냥 김정미 음반은 몇백만 원에도 그냥 막 사가고 그런 게 사실 저도 다시 음반을 수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이유이기도 한데 네. 야 이거 다 가져가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에 뭐가 남을까 싶어가지고 일종의 애국심 같은 거죠. 그 음반계의 간송 전형필 선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일제히가 가져간 그런 문화재를 찾겠다고 전답을 팔아가면서 일제시대 때 많은 그 미술품들을 모았습니다. 그 웃돈을 주어가면서까지 되사와서 그것이 모태가 된 것이 바로 간송미술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LP계, 음악계 간송 전형필 선생 같은 자꾸 일본의
LP가 소중한 LP들이 유출이 되니까 이것을 자신의 가산을 탕진하면서 사고 계신 한국형 오타쿠이십니다. 네. 다음에 소개해 주신 노래는 어떤 근데 사실 앞에 제가 빠뜨린 거를 네. 소개하느라고 제가 이제 원고 대본을 썼잖아요. 네. 아직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오늘 다 들려드리지 못할까? 앞으로 들려드려야 될 곡이 6곡인데 우리가 한마디도 안 하고 6곡을 전부 다 방송하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안 우리가 되겠죠? 밥값은 해야 되니까 얘긴 좀 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했듯이 네. 그 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에 그 신중현 사단, 신중현이 사랑한 여가수들은 어떤 패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신중현 선생한테 그 사이키델릭이라든가 락의 그 자기 음악 그 창법을 전수를 받은 거죠. 보면 심지어 지난주 얘기했던 김상희 씨도 그 사이키델릭 창법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한 여가수가 한 명 있어요. 아, 자신의 스타일로 노래를 불렀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이제 영미권에서도 그렇고 네. 그 60년대에 이제 사이키델릭이라는 장르가 나오면서 네. 그 사이키와 락을 또 접목하고 네, 네. 그 사이키델릭과 포크를 접목하는 이런 음악적 실험이 있었습니다. 애시드 포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발전하기도 했었던.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했던 게 국내에서도 시도했던 분이 바로 신중현 선생이고 어허. 이게 72년도에 그 해 이제 서유석 씨가 또 잠적을 하죠. 잠적이요? 네. 갑자기 활동하던 분이 아, 잠적을 예. 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신중현 선생하고 이 한국 최초의 사이키 포크를 아. 실험하기 위해서 그 잠적을 했던 거예요. 활동을 일단 중단데 거기에 이제 몰입하기 위해서. 그때 신중현 선생이 선택한 포크 가수가 네. 서유석과 양희은이었어요. 아하, 그러셨군요. 근데 실제로 70년대 들면서 청년 문화 시대가 이제 만개가 됐잖아요. 네. 그때 어떤 통기타 음악이 굉장히 이제 어떤 트렌디한 음악이 되다 네, 보니까 신중현 선생도 통기타 음악에 굉장히 민감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중현 선생이 이게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그 당대 아까 리듬 속의 그 춤을도 80년대가 디스코 시대 네.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했다는 거죠. 그렇게 네. 음악적으로 네. 그때 유행했던. 네. 그래서 이제 포크 가수들하고 사이키 포크 음악 장르를 시도를 해서 두 장의 음반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다 금지돼서 그 지금 다 전설적인 음반이 됐죠. 네. 그런데 양희은 씨는 그 본인의 어떤 음악 스타일에다가 양희은의 어떤 포크 질감, 그러니까 청아하고 맑은 이거는 그 원래 그 질감을 훼손을 안 하고 네네. 그대로 하게 했어요. 그래서 신중현 사운드에 양희은의 어떤 그 맑은 이게 그대로 이렇게 합체된 콜라보레이션이죠, 일종의. 예. 그래서 굉장히 아주 묘한 그 감흥을 일으키죠. 그 노래 제목은 당신의 꿈입니다. 네네. 양희은 선생이 양희은 선배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신의 흑역사라고 평가할까요? 아니면은 그래 나도 이런 특이한 음악을 한 적이 있었지라고.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어요? 그럴까요? 당시에는 뭐 사이키델릭도 일반 대중에게 생소한 장르였고 네. 보면 이런 어떤 음악적 실험을 시대를 좀 앞서간 음악이라 할 수 있죠. 그렇군요. 당시엔 전혀 조명받지 못했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뭐 아트락이라고 지금 우리가 네네. 얘기하는 프로그레시브 락도 야 이게 클래식이야 락이야.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좀 크로스오버한 하이브리드 음악 일종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런 음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좀 비난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이제 들어서 뭐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음악으로 이제 하이브리드 음악이 지금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시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요게 갑자기 궁금한데요. 네. LP는 어떻게 원하는 곳을 찾아서 듣죠? 틀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제 음반을 보시면은 네. 홈이 트랙이 파있는데. 있어요. 트랙이. 트랙이 그러니까 안 있죠. 파인 데가 이렇게 해서 네. 검은 줄이 이렇게 가 있거든요. 네. 거기다 이제 올리는 건데 보통 잘못하다가 뭐 바늘 나가는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마치 그 기계처럼 네. 거기다 정확하게 이렇게 놓쳐 보면. 네, 그러면서 뿌듯해하는 또. 사실 LP로 듣는 거는 지금 뭐 이렇게 CD라든가 네. 디지털 음원은 그냥 뭐 버튼을 눌러도 되고 간단하잖아요. 네. 일종의 신성한 의식처럼 과정이 너무 많습니다. 세레모니가 보면은. 있어야 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 하나하나 듣는 게 감동이죠. 자기의 정성이 들어가야지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LP를 찾아야 되고 그걸 그렇죠. 뺀 다음에
닦아줘야 돼요. 닦아줘야 돼. 한번 딱 닦아주고. 그러니까 먼지가 좀 심하면은 저는 미지근한 물을 해가지고 같이 목욕 재개를 하죠. 보면. 그리고는 그 트랙을 찾아서 올려놓아야 되는데 네. 심지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려 그러면은 귀찮아서라도 한번 올려놓으면은 가갖고 이제 다시 트랙 찾아갖고 올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내리거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앨범이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거죠. 예, 한 면의 흐름을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보면 음반 홍보할 때도 보면 네. 타이틀곡에 이렇게 뭐 별표인가요? 네, 무슨 거 땡땡. 하나 이렇게 네. 붙입니다. 보면 네. 그거밖에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그 뒤쪽에 네. 정말 숨겨진 명곡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음반들을 한번 사면 다 들었는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LP를 틀고 송창식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예. 송창식의 모든 노래를 꿰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음반을 한번 틀면 그걸 공부하는 내내 들으면서 했는데 끝나면은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또 손으로 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 아내 음반은 다 이게 스크래치가 너무 나서 이제 나중엔 들을 수 없는 정도가 손가락에다가 네. 이제 바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줄로 연결을 해가지고 끝나면 쭉 당겨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보냈다가 끝나면 또 쭉 당기고 해서 세상에. 그렇게 들었대요. 자, 이 표지 아닌가요라고 사도 요한님께서. 그 맞습니다. 예, 이 앨범 표지인데 표지가 지금 맞습니다. 이거는 테이핑이 많이 돼 있고 상태가 좋은 게 아니죠. 요 이렇게. 테이핑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음반 틀어주는 곳에서 네. 음악 다방에서 손상을 막으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테이핑을 한 이렇게 겁니다. 옆에가 이렇게 네. 그 원판들은 네. 그 인쇄도 견고했어요. 견고하고 하드 이제 종인데 두꺼웠죠, 종이도. 우리나라 이제 가요 음반들은 얇아가지고 네. 몇 번 빼다 보면 이게 트어지고 네, 이래서 네. 그 당시에는 이런 테이프도 귀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일부러 뭐 그 녹색깔 되는 걸로 네. 이따만하게 없어요. 딱 붙여놓고 폼 잡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 네. 근데 LP는 나온 그대로. 그런 테이핑이 돼 있으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집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비싼 LP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예, 그때 질문 주시면 제가 네.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이번에는 곡은, 네. 현미 씨 동생도 굉장히 이제 울림통이 크시었고, 아, 그 김명이라는 여가수인데요. 현미 씨가 김명숙이었던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본명이 이제 성이 김 씨인 거 네. 확실한 거죠. 네. 이분은 미팔군 역시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뭐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인데, 야,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김명이라는 여가수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이라는 가수 음반이 신중의 사단에서 되게 전설적이고 음반이 비싸다더라. 예, 그래서 예. 간혹 음반을 이제 구해서 야 김명이 음반 구했다고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71년, 2년 이때 이명재 씨 있잖아요. 금가운 투에이스 했던 예. 이명재 씨랑 같이 혼성 듀엣 그 포크 혼성 듀엣이죠. 네. 했던 거기 여가수도 김명희 씨고 그렇군요. 그분도 그 듀엣 깨진 이후에 솔로로도 음반을 냈거든요. 네. 그 솔로 음반은 그냥 뭐 한 1, 2만 원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구했다 하는데 아니고요. 여기는 국민 라디오 김명희, 김명숙의 동생, 김명숙은 현미였습니다. 아, 이분의 목소리도 비음이. 그러니까 저 신중현 선생은 자기가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편곡도 하고 그러면서 가수들을 조련하기도 했다라는 이런 증거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미국 가서 사실 그 노사연 씨 대표곡은 만남이잖아요. 예, 만남. 그 만남 음반 제작자가 바로 이 김명희 씨 남편이십니다. 외삼촌이 해준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네. 외삼촌이 아니가 뭡니까? 그 이모의 남편이니까 이모부군요. 그렇죠. 예, 이모부가 이 만남을 제작을 하는 그런 인연이 있군요. 네. 이성애라고 하는 한국의 카펜터즈, 한국의 카렌 카펜터라고는 커서 다. 그 별명을 갖고 있었던 이성애 씨가 이성애 있었습니다. 씨도 등장했던 게 이제 70년대 초반에 또 학사 가수였죠. 아. 학사 가수였고 그래서 뭐 이 카펜터즈 정말 뭐 잠발라야라든가 네네. 이런 번안곡을 참 많이 불렀는데 네. 이분은 그래도 일본에 이전부터 진출한 한국 가수들이 참 많았는데 네. 일본에서 빅히트를 터뜨리면서 차트까지 오리콘 차트까지 올라갔던 한국 최초의 가수가 아닐까. 그렇군요. 인기를 제대로 된 인기를 얻었던.
시원시원한 그런 마스크가 있었고, 네. 중점이 훌륭했었던 그런 가수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요 시기에 이제 아까 김명희 씨도 그렇고 이승현 씨도 네. 이즐이라는 노래에 이제 이승현 씨 네. 있어요. 네. 그분도 그렇고 네. 요 가수들의 공통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신다 그러면 대부분 다 글래머 스타일입니다. 아하. 그러면서 노래들은 다 좀 비음이 들어간 섹시한 했잖아요. 이게 신중현 선생님도 그랬고 네. 기록인 선생님도 사실은 많아요. 그 패티김만 있는 게 아니고 기록인 사단도 여가수들이 많은데 네네. 신중현 사단 여가수들처럼 그것도 나중에 한번 하면 재밌을 거예요. 네.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왜소하다는 거. 자신들이 왜소하니까. 네. 근데 여성들은 대부분 다 육감적이고 네. 그 글래머스한 네. 이런 가수들을 선호했고 그래서 사실 기록인 선생님도 혜은이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청순하고 작은 그런 스타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패티김과 비교한다고 하면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현 씨는 아마 기록인 사단에서도 노래한 게 있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기록윤 선생, 예, 요시아준. 네. 이성애 씨는 이제 잃어버린 장미라고 네. 이게 이제 드라마 주제가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신중현 선생님 노래를 불렀고 정미조 씨도 글래머 스타일이잖아요. 정미조 씨는 그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170이 넘는 그렇죠. 시원시원한 키에 나중에 그 미술가가 되었습니다만 뭐 불꽃 그렇죠. 그런 노래라던가 또는 개여울 이런 개여울, 노래를 부르면서 상당히 그 독특한 직업을 파도라는 갖췄던. 노래도 좀 유행했었고. 예. 정미조 씨도 신중현 선생님과 같이 낸 있어요 노래가. 그렇군요. 네. 지금부터 내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이렇게 노래 불러야 돼. 라고 해서 부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네, 보면은. 신중현 선생님께서. 예. 음색이 비슷하고 창법 자체가 다 이제 비슷하니까. 네. 그런데도 이제 본래 자기 음색이 있으니까 네. 조금씩은 다르죠. 조금씩은 다른. 예. 네. 지금도 이 지연 음반도 뭐 굉장히 고가의 음반이고요. 최규성 선생은 사실은 이 자료를 모으는데 쓰는 돈 외에는 극도로 절제된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전 술도 끊었고요. 술도 끊고. 옷도 거의 뭐 그지같이 입고 다닙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뭐 지금 옆에 이거 앉아 계십니다. 와이프가 하도 보다 못해서 네. 90% 세일하는 거 사준 거거든요. 90%로 세일하는 그런 옷에다가. 네. 유일한 기호식품이라고 한다면 담배 정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청자담배도 그걸 경매에서 10만 원에 낙찰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담배를 세 대를 피우고. 근데 다시. 김추자 공연을 보고는 네. 그걸 피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머지 17개 피는? 그건 가지고 있지.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또 성공회대 김창남 교수가 네. 아이고 저길 가야 되는데 자기. 그러면 한 개 피에 5,000원씩 해서 파시죠. 이렇게 비닐랩 싸갖고. 또 그러면 그렇게 뭔가 이 상업적인 논리가 또 들어오면은 감흥이 사라지는 거거든. 서로 요즘에 싼 LP 5,000원에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담배 한 개 피에 LP 한 장. 오늘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제 75년에 이제 저 유명한 대마초 네. 그 파동 사건이 있잖아요. 긴급조치 구호로 인해서 이 땅의 중요한 뮤지션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죠. 네. 그래서 무주공산 시대가 오는데 네. 그래서 그 75년에 뜨신 분도 있죠. 그래, 나라를 아예 떴어요. 예. 송대관 씨가 60년대 중후반에 이미 데뷔를 했다가 그 얘기? 예. 쨍하고 해뜰날로 그때 이제 가수왕이 되신 거예요. 맞습니다. 75년도에 주요한 락 그리고 포크 음악인들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그렇죠. 락 트로트, 트로트 뽕짝을 들고 나오신 그런 분들 송대관, 김훈, 그리고 조경수, 그렇죠. 최헌 이런 분들 그리고 나중에 후발주자로 장옥조, 윤수일 이런 분들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음악적으로는 퇴보했다라고 그렇죠. 했었죠. 70년대 후반에. 파행적 행보를 이제 걸은 건데 네. 그래서 신중현 선생이 그러면 이제 활동 금지 당하기 직전에 뺀 마지막 앨범은 네. 두남편이라는 당시 드라마 주제가 OST인데 그거 이제 장미리 씨가 불렀거든요. 두 남편. 아주 그 19금스러운 제목을 갖고 있네요. 장미리 씨는 동생이 장재남, 장은하 이렇게 3남매 가수로도 유명한데 이분은 정말 소울풀한. 네. 그래서 1970년도에 그 당시에 아이돌 가수라 그럴 수 있는 이현 씨하고 더불어서 남녀 신인 가수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이현이요? 어떻게 할까라든가 뭐 이렇게 굉장히 고역이 대단했고 당시에 이제 동그란 선글라스와
청자켓에 대해서 젊음을 뭔가 좀 선도하는 이현 씨는 잘 있어요, 잘 가세요. 노래죠. 그거군요. 예. 장재남 씨는 빈 의자. 예. 장은하 씨는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이 거리를 예.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에 여기에 이제 언니죠. 언니. 맞이죠. 이분이 신중현 선생 이제 75년 금지될 때 마지막 앨범의 주인공이었어요. 오늘 자그마치 7곡을 소개하느라고 지금 따발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장미리 씨도 활동을 좀 안 하다가 네. 이게 컴백작이었거든요. 네. 그 또 신중현 선생하고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네. 근데 금지되는 바람에 사장된 노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악을 들으면서 죄송합니다만 멘트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밀면반책님, 극한직업님, 그리고 민도리님, 건강한 나라를 위해님, 그리고 박지혜님, 또 AHORAQUI님, 이분들이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고요. 최주봉님, 그리고 사는 것을 밝혀주지 않으신 최주봉님, 그리고 부산 화명동에서 티티카카로의 소풍 두 분이 출제까지 맡겨주신 조합원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